한 주에 단어 250에서 74인데 이것도 못 외우면 안 될 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받은 거는 올해 수능 단어죠? 실제 하고 있는 거랑 다 겹치는 거예요. 그래서 충분히 금방 외울 수 있습니다. 금방이라는 게 사람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는 책으로 보면은 31페이지 장문법, 풀이법을 정리하고 할 거야. 두 번째 준 것 중에 요거. 잠깐 미안한데 5페이지 좀 볼래? 5페이지? 또 여기 있어. 여기 서로 나눠줘가지고 이렇게 24학년도 수능이죠. 이때 오답률 보면 3위가 37번이지 순서지. 69.3%, 4위가 36번이고 68.3%였죠. 그리고 5위가 38번 삽입이죠. 63.5%. 그러고 없지. 그 다음 페이지 보면 25학년도, 그러니까 작년 수능입니다. 4위가 37번이고 순서죠. 69.7%. 그리고 다른 것들은 없어요. 38번이 56.5%니까. 그 다음 올해 수능 26학년도 영어 등급별 분포도를 보면 5위에 37번 있고 이게 75.8%입니다. 그리고 39번이 67.7%, 38번이 62.7%. 정리하면 3개년 동안 60%가 넘어가는 게 최소 1개에서 맥시멈 4개였나? 좀 전에? 최소 1개에서 맥시멈 3개구나, 3개. 그러니까 1개에서 3개 사이는 60% 넘는 게 나온다는 얘기야, 순서 삽입은. 맞죠? 그럼 얘네들을 풀 때는 좀 다른 게 빈칸과 함의추론, 주제, 제목 이런 것들은 대의 파악, 이 글을 왜 썼냐. 그러니까 주장을 찾으면 되지만 얘네들은 주장을 찾는다고 해서 딱히 도움이 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좀 얘는 다르게 봐야 됩니다. 그래서 그 다르게 보자는 게 기존까지 수업을 들었으면 해봤겠지만 그게 작문법이에요. 글을 쓰는 법. 그래서 그걸 정리하고 할 겁니다. 다시 아까 작문법으로 돌아가자. 책으로 보면 31페이지입니다. 자, 이 풀이법 정리는 파이널 강의 때, 그러니까 정리하면 구모 치르고 이후겠죠. 그 이후 아니면 따로 정리하질 않아요. 우리가 수업이 어떻게 되냐면 2월 말에 요 책은 종강이 돼. 요 정규 수업은 종강이 되고 3월 달부터 정시 대비 수업하는 사람들은 계속 진행이 되는데 3월 2주차 혹은 3주차부터 내신하는 사람들은 시간을 따로 떼가지고 그 사람들 내신을 해야 되잖아. 맞죠? 그러고 나서 이게 되게 웃긴 게, 잠깐 여기 봐봐. 지금 12월 27일이에요. 다음 주에 만나면 내년에 만나는 거네? 그러면 그 1월이죠. 다음 주면 1월입니다. 그게 진짜 눈 깜짝할 사이 그냥 지나가요. 그리고 2월은 더 짧잖아. 2월에 설날이 껴있어. 더 빨리 지나가. 그리고 3월이 되잖아. 그럼 3월부터 내신하는 사람들은 내신하는 거고 정시하는 사람들도 학교를 가기 때문에 시간이 더 빨리 가. 그리고 내신을 치르겠죠. 4월 2주차, 3주차에. 그런 다음에 육모를 치르겠지, 바로. 근데 여기서 좀 웃긴 게 내신하는 사람들은 육모 보기 전에 내신 들어갑니다. 거의 그렇게 돼. 아, 육모를 기준으로 들어가나? 육모 전에 들어가나? 아마 그렇게 될 거예요. 한 주 차이로. 그런 다음에 기말을 보고 나면 7월 2주차잖아. 맞죠? 그럼 수시하는 분들은 일단 1차 종결이 되지. 거기서 이제 원서 쓰고 뭐 하고 하다 보면 9월에 원서 지원하잖아요. 그리고 구모를 보겠죠? 여기서 이미 100일이고 자식은 이미 다 끝났습니다. 이미 한 70 며칠 남을 거야. 60 며칠. 그러면서 정신 차리면 9월 3주차, 4주차고 이때부터는 한 50일 정도 남은 거죠. 그럼 수능이 금방 끝나버려. 그러니까 1년이라는 게 지금까지 지나온 시간보다 훨씬 빨리 가. 바꿔 말하면 매일을 조금씩 하지 않으면요. 시간을 잡아서 너는 공부를 빡세게 하겠다. 그럴 시간이 많지 않다고. 많지 않아. 학교에서 3학년 때
진도를 안 나가고 자습 주는 건 보통 2학기 때부터예요. 1학기 때까지 진도를 나갑니다. 근데 나는 정시만 하기 때문에 그 진도 다 무시하고 그냥 공부만 하면 되겠지라 생각하지만 그게 그렇게 꾸준히 잘 되지 않아. 그냥 어떤 선생은 제지하는 선생님이 있고 또 다른 사람이 앞에서 막 뭐라 말하는데 나 혼자 이거 공부하는 게 좀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 좀 복잡합니다. 그러다 보니 마음 먹고 나는 공부를 진짜 빡세게 해야겠다 하지 마시고 매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일 조금씩 나눠서 꾸준히 하는 게. 그리고 이건 모든 과목은 공통인데 특히 수학. 수학이 너무 안 되면 지금까지 너네 진도를 다 안 끝낸 사람 없을 거 아니니. 안 끝내도 이번 겨울에 다 끝날 거 아니냐. 근데 그 진도라는 건 결국에 학원 수업과 진도는 끝나는 거지 나는 끝나는 게 아니거든. 그 수업 들었다고 나는 다 끝난 게 아니잖아. 매번 그런 거야. 그러면 방법 하나밖에 없죠. 내가 못 풀던 문제, 안 된 곳을 다시 하는 수밖에 없어. 근데 제가 그거를 틀렸던 문제 다시 풀어도 못 푸는데요. 그러면 학원을 더 수강할 수는 없으니까 시간도 없으니 챗GPT든 제미나이든 뭐든 그걸 찍어서 물어봐서 뭘 알아보려고 노력을 해야지. 다시 앞으로 쭉쭉쭉쭉쭉 갈 때 남들은 다 가는 것 같은데 혼자 뒤쳐져 있으면 뒤에 걸 먼저 해야 된다는 얘기야. 뒤에 걸 해야죠. 심지어 고3 때 고1, 고2 거를 다시 정리하고 시작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다. 왜냐면 안 되면 진도만 그냥 쭉쭉쭉 따라가서 안 되면 결국에 막히는 구간이 올 거 아니니. 늘 얘기하지만 요즘은 좀 괜찮은 것 같아. 그래도 의대 치대도 3합 5 이런 것도 있잖아. 3합 5인데 의대를 가는 거면 그 정도면 그냥 맞추는 거 아니야? 예전에는 의대가 4합 4였어요. 4합 4. 다 1등급 맞아라 이거야. 근데 3합 5면 되는 거 아닌가? 정시하는 분들은 등급은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같은 등급이어도 표점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냥 원점수를 얼마나 적게 틀렸냐 싸움이고, 수시하는 분들은 등급을 맞출 때 가장 좋은 게 첫 번째가 탐구, 두 번째가 영어죠. 나는 국어가 늘 1등급, 수학이 늘 1등급이에요. 그러면 너는 사실 뭐 고민할 게 없지 않니? 국사를 안 보지만 않는 이상 너는 대학을 붙을 거 아니야. 국사 올해 애들 보면 신기한 게 막 5등급 이런 게 엄청 많대. 그럼에도 이제 깎이는 점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뭐 그런 싸움입니다. 다시요. 조금씩 꾸준히 하는 게 제일 많이 하는 거야. 진짜야. 하루에 5페이지씩만 책을 읽어도 365일 동안 읽으면 18권 이상의 책을 읽어요. 평균 책의 페이지를 따져보면. 그런 싸움이다. 중간에 지친다. 어이! 알고 하는 것과 모르는 것은 큰 차이가 있어. 중간에 슬럼프가 와. 중간에 지쳐. 그건 다 오는 거야. 그거 다 온다. 너만 특별하게 오지 않는다. 다 오는 거예요. 누구는 빨리 오면 봄에 오고요. 전 지금 왔는데요. 그거는 넌 슬럼프가 아니야. 그냥 마음이 잘못된 거야. 빨리 오면 봄에 오고요. 보통 여름쯤에 오고요. 정말 늦게 오면 9월, 10월에도 옵니다. 저는 9월에 왔어요. 3수 때. 슬럼프는 두 가지로 옵니다. 첫 번째, 마음이 꺾이는 거. 열정이 식어. 내가 공부를 하는데 이게 제대로 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이게 맞나? 자, 이건 기준이 없어서 그래. 그러니까 플래너를 짜, 그 계획을 지켜. 그렇게 하면 된다. 두 번째는 성적의 슬럼프가 온다. 갑자기 잘 나오던 게 확 떨어져. 수학을 앞만 못 봐도 76, 78, 80 왔다 갔다 했는데 갑자기 60몇이 나와요. 갑자기 그런 경우 있어요. 점수의 슬럼프도 와. 그럴 때 중요한 건 뭐냐? 왜 틀렸는지를 깊게 고민해야 돼. 생각해야 된다고, 생각. 그게 국어에도 오고 영어에도 와, 다 와. 그게 올 거다. 올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 당황하지 않지. 자연스러운 거야. 자연스럽게 넘어가면 돼요. 그때 갑자기 마음이 접히거나 공부를 안 하게 되면 다 망하는 거지, 이제. 다 올 거야. 그럼 그걸 올 거라고 생각하면 지금부터 끊기지 않고 계속하는 힘이 중요하겠죠? 언젠가 거기 가서 좀 단절이 일어날 수 있잖아. 지금부터 계속 해야 돼. 매일같이 공부하라는 거 아니야. 그냥 계획을 세워서 지켰어? 그러면 쉬어. 좀 쉬면 어때?
저 삼수 때 공부 진짜 빡세게 할 때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어. 여기 앉으신 계신 분보다 적게 한 적 없고 그 이상으로 훨씬 많이 했습니다. 훨씬 많이. 공부하다가 시계 안 보고 하다가 새벽 3시 된 적도 많아요. 그렇게 했어. 그때도 한 주에 5일 반을 공부했고 하루 반은 무조건 놀았어요. 쉬고. 왜냐면 삼수면 21살이잖아. 술 먹어도 된단 말이야. 술 먹고 놀았어요. 놀 때 불안했느냐? 안 불안했어. 왜냐면 일주일 동안 내가 세운 계획을 다 지켰거든. 불안한 게 어딨어? 없어. 나는 놀만한 자격이 있다고 생각했어. I deserve it. 그래서 놀았어요. 그래서 서울대를 못 갔나 봐. 놀지 말았어야 됐는데. 그럼 후회하냐? 후회하지 않아. 지금 그대로 돌아가면 그것보다 더 할 수 있냐? 그만큼 못해. 그때의 나만큼 지금 내가 뭔가를 할 수가 없을 정도로 했다. 그게 되면은 본인 인생 성공합니다. 진짜요. 믿고 해봐. 어떠한 과목이건. 해볼게 이거. 정리하고서 4번, 5번 정리하고 집에 보내줄게. 순서 삽입 시 반드시 알아야 될 작문법. 글을 쓰는 법입니다. 영어에선 글을 읽는 법이 정해져 있지 않아요. 근데 쓰는 법은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반대로 치자 이거야. 해석만 해서 풀겠다고 덤비면요. 단어 모르고 구문 모르면 못 풀죠. 그리고 어떤 건 해석이 잘 되는 글이 있죠. 어떤 건 해석이 안 돼요. 과학, 철학 이런 지문. 그러면 그때는 또 못 풀고 어쩔 때는 풀고 자 이렇게 하면 실력이 안 늡니다. 오히려 퍼즐 놀이처럼 글을 쓰는 법을 역으로 찾아가는 식으로 읽어보면 이걸 하나하나 맞춰낼 수 있거든. 그래서 글 쓰는 법을 다 익혀놓자 이거야. 1번 대명사의 수일치. 영어는 반복을 싫어하니까 대명사 많이 써요. it이 있으면 앞에 단수명사가 댐이 있으면 앞에 복수명사 있어야 됩니다. 반드시. 2번 지시대명사. This means, it means 하면 앞에 있는 말을 그대로 풀어주는 거라 소재와 방향이 동일하게 이어집니다. 3번 지시형용사의 별표. 이러한 명사, 이러한 명사들, 그러한 명사나 명사들, 그 명사면 그 명사가 앞에 있어요. 똑같이 있으면 땡큐, 비슷하게 있거나 설명되어 있습니다. 잠깐 적으세요. 사과, 배, 감, 딸기 하고 다음 문장에 이러한 과일은 이렇게 되잖아. 맞죠? 그런 겁니다. 4번 부정대명사. 적으세요. 2개 있을 때 하나 뭐라 그래? 원이라 그래요. 원. 나머지 하나 뭐라 그러죠? 나머지는 항상 특정할 수 있는 거라. 표정을 찡그리면 안 되는데? 그쵸, 여기 지금 찢어졌거든요. 이거 붙여놓은 거? 여기 보톡스 맞아야 될 것 같아. 표정이 부자연스러워지게, 안 찡그러지게. 큰일 났네. 나머지는 특정할 수 있는 거라 항상 더가 붙습니다. the other. 3개 있을 때 하나면 원이에요. 둘 중에 또 다른 하나 뭐라고 그러죠? another입니다. 얘는 또 다른 하나예요. 또 다른 하나. 그 뒤에 단수명사 쓰고 나머지 하나는 마찬가지로 the other. 얘는 another. 여러 개가 있을 때 뭐 이렇게 과학자가 우리나라만 있는 거 아니잖아. 맞죠? 특정한 하나의 집단을 뭐라고 그러지? 썸이라고 합니다. 썸. 얘라고 할게 그냥. 그럼 또 다른 썸은 뭐라고 그래? 또 다른 여러 개? 얘를 other 복수 명사나 others라 그러죠. 맞아요? 그럼 얘네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라고 그러겠어? 얘는 나머지니까 D고 other라고 하기엔 복수니까 others지. 여기도 하나 빼고 나머지 2개는 똑같이 D, others입니다. 이 얘기 왜 하냐면 소재를 여러 개 얘기할 때 하나를 얘기하면 one is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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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면 one 안 주고 어쩌고 저쩌고 bl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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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또 다른 그것은 하는 순간 앞에 있는 거 얘기 안 해요. 또 다른 명사로 넘어간 겁니다. 소재의 전환.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알고 있어야 돼. 만약에 주어진 문장에 사과가 있어. 근데 보기 4번 뒤에 또 다른 과일인 사과는 한순간 답 그냥 5번이에요. 또 다른 과일인 사과는이 최초거든. 맞죠? 이런 겁니다. 관사. 더 붙으면 무조건 두 번째냐? 그렇지 않죠. 유일한 건 다 더를 붙입니다. The earth, the sun, the sea, the Pacific 이렇게 하잖아. 근데 어딘가에 똑같은 명사가 존재하고 더가 있으면 그제서야 두 번째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 보세요. 부사 및 연결사. 기출에 나온 모든 걸 정리한 거고 헷갈리는 것만 뜻을 정리하겠습니다.
역접은 뭔지 알죠? 방향 바꾸면 뒤에가 훨씬 중요합니다. 대조도 뭔지 알죠? 앞에랑 차이점. 반대로 가는 거고. 상반의 별표. 상반은 엄청 중요합니다. 세 번째 위치한 alternatively 아래쪽에 적으세요. 그게 아니라면 그 상반의 세 번째 alternatively 그 아래쪽에 뜻 적어보세요. 그게 아니라면 이거 언제 쓰냐면 뭔가 부정적인 얘기를 할 때 그건 그것 때문에 그럴 거야. 그게 아니면 이것 때문에 그럴 거야. 제이유가 코가 부러진 건 넘어져서 그럴 거야. 그게 아니면 지가 손으로 쳤겠지. 뭐 이런 거. 그럴 때 씁니다. 앞쪽에 위치한 instead와 rather는 대신에 오히려기 때문에 앞에 게 아니고 뒤에 거다 할 때 이 자리에 쓰거든요. 그러니까 앞에는 반드시 부정 표현이 있어야 돼. 부정 표현. 그래서 not이나 never가 보통 있어요. not이나 never가 없으면 작가가 생각하는 부정적인 말이 앞에 있어. 그래서 앞에 부정적인 게 있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인과는 다 알고 있죠. 앞에 게 원인, 뒤에 게 결과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거기에 앞에가 원인이면 that is why 결과 이렇게 쓰고요. 앞에가 결과면 that is because 원인 이렇게 씁니다. because 뒤에 원인인 걸 기억하면 돼요. 그 다음 요약 및 결론도 뭔지 다 알죠? 비교 및 비유도 별표. 비교 및 비유 오른쪽에 여백에다 적으세요. 예시 다음이라 적으세요. 예시 다음. 영어에서 글을 쓸 때 예를 들어 블라블라블라 쓰다가 이 예시 한 번으로 안 될 것 같아. 그러면 똑같은 예시를 또 쓰고 싶을 때 비교 및 비유 연결사를 쓰고 씁니다. 비슷하게도 하고 소재를 바꿔요. 하지만 똑같은 얘기를 씁니다. 그러니까 순서 찾을 때 편해집니다. 예를 들어 블라블라가 있고 비슷하게도 블라블라가 있으면 비슷하게도가 뒤에 거야. 그 다음 첨가. 첨가는 방향은 동일하지만 소재가 추가되죠. also, besides, in addition 다 아는 것들이죠. 그 다음에 비교 및 비유의 마지막 걸 안 적었네. 비교 및 비유의 마지막 거. A is to B, what is to D는 그거 적어볼까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비교 및 비유에 있는 마지막 거. A is to B, what is to D는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A와 B의 관계는 C와 D의 관계와 같다. 그 비교 및 비유의 첫 번째 줄에 위치한 likewise, similarly 다 아는 거, in the same way 아는 거, by the same token 얘도 마찬가지로야. just as A, so B는 A처럼 B하다야. no more blah blah than과 not blah blah anymore than은 같은 겁니다. 앞에 있는 게 뒤에 것보다 더 뭐하지 않다니까 둘은 같은 거예요. 앞에 있는 게 뒤에 것보다 더 이상 뭐하지도 않다. 둘은 같다고. 비슷하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첨가는 다 아는 거니까 넘어가고 환원.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예요. 중요하니까 한 번 더 하는 거야. 얘는 빈칸 할 때도 많이 쓰이는데 빈칸 하고 다음 문장이 in other words. 다시 말하면 하고 블라블라잖아. 요 말이 요 말입니다. 둘은 같은 거예요. 이렇게도 금방 풀어요. 그리고 부사 및 연결사는 여기 있는 걸 다 아면 대부분 다 아는 거고 다음 페이지에 소재와 소재의 지위. 하나의 단락의 주제나 주장은 몇 개죠? 하나의 단락의 주제와 주장은 몇 개요? 한 개, 한 개. 내가 여기다가 만약에 사랑에 대해 쓰고 싶어요. 소재를. 근데 여기다가 갑자기 내가 지옥이라고 쓴 거야. 지옥. 그럼 이 소재를 왜 썼는지 납득을 시켜야 되잖아? 그럼 그 다음 문장에서 지옥에 뭐 이것에서 사랑을 통해 어쩌고 저쩌고 이런 식으로 이어줘야 돼. 그러니까 비슷한 소재가 이어집니다. 그 영어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쓰잖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쓸 때도 A부터 씁니다. 그 다음 B 쓰고요. 마지막에 C 이렇게 써요. 이런 소재를 알고 있어야 돼. 그리고 다시 얘기하지만 다시가 아니네. full name이 처음 나오는 거. 뭐 제임스 앤더슨 이라고 나오면 최초입니다. 그 다음부터는 뭐 미스터 앤더슨 이렇게 하겠죠. 그런 것들도 다 도움이 됩니다. 거기 있는 건 추후 읽어보시고 순서풀이법 37페이지 뒤로 넘어가면 있어요. 순서풀이법이. 자, 거기 있는 거를 읽어보면 다 이해되겠지만 외워봐봐. 더 빨리 이해시켜서 넘어가자. 주어진 글을 읽어요. 첫 번째로. 그럼 여기에서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소재?
파악합니다. 그 다음 시작을 B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에 C 읽으세요. 하고 끝납니다. 이 다음 뭐 하냐면 B가 C보다 먼저인가 C가 B보다 먼저인가 잡아보세요. 이건 못 잡을 수도 있습니다. 그 다음 A 읽으세요. 자, 요 순서로 하는 겁니다, 지금. 그 다음 뭐 하냐면 A가 C보다 먼저인가 C가 A보다 먼저인가 A가 B보다 먼저인가 B가 A보다 먼저인가 이걸 잡는 거야. 포인트는 두 개만 잡는 거예요. 근데 B가 바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시작이 D인데 여기에 복수명사로 끝나는 게 없어. 그럼 이어질 수가 없잖아.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하냐면 C부터 읽으세요. 그 다음 B 읽으세요. 하고 동일합니다. 두 개 잡아보고 그 다음 A 읽고요. 동일하게 이렇게 합니다. 이게 다예요. 두 개만 잡으면 돼. 두 개만. A로 이어질 수도 있지만 시간을 좀 빨리 당기려고 웬만하면 B랑 C로 시작이 되는 경우가 좀 많잖아. 시간을 좀 더 빨리 당기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 적어놓은 게 이 얘기입니다. 쭉 읽어보시면 마지막 꿀팁만 보겠습니다. 꿀팁. 보기 5개 중에 A, B, C의 나열이 없죠. 존재하지 않습니다. 애초에. 그거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 그 문제를 출제하신 교수님이 잘려요. 그럼 왜 냈어? 그거 심리싸움 하자는 거잖아. 어차피 그대로의 순서라면. 그럴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만 봐도 A, B가 이어져야 돼. A, B가 이어져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앞에서 본 장문법 같은 걸로. 그러면 답은 무조건 C, A, B겠죠. A, B, C는 없으니까. C가 앞만 봐도 마지막이야. 그럼 답은 B, A, C야. A, B, C가 없기 때문에. A가 100% 시작이야. 그럼 답은 A, C, B야. 그리고 역사상 원래 역사상 36번, 37번의 배열이 같은 적이 없었어. 여기가 B, A, C잖아? 그럼 무조건 여기는 C 어쩌고 저쩌고. 근데 나 봐봐. 여기가 B로 시작되대 여기도. 그럼 무조건 B, C, A였거든? 원래는. 근데 작년 수능에 최초로 똑같은 게 나왔다. 이거 94년부터 치러졌거든요? 한 번도 같은 적이 없어요. 그런 게 규칙이잖아. 한 번도 없었던 게. 근데 여기 갑자기 C, A, B인가? 이게 동일하게 나왔어. 그 작년에 수능 보고 애들이 선생님 순서가 똑같았는데 연락 와서 치kop했어 진짜. 그만둘 뻔. 이건 심리 싸움 한 거죠. 작년에 딱 한 번 있었습니다. 작년에 왜 그랬냐면 윤석열이 엄청 승질냈었어. 지문을 어렵게 하지 말고 문제를 어렵게 내라라고 했어. 과학, 철학 지문 빼고 문제를 어렵게 내라. 그러니까 교수님들은 저런 걸로 보기 가지고 이렇게 한 거지. 그럼 또 똑같은 게 나올 수 있냐? 이제는 그럴 수 있죠. 그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저게 한 번 어긋나 버리면 또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근거만 찾으면 그냥 그대로 가는 거지 뭐. 하지만 저의 추천. 도저히 헷갈려 모르겠는데 둘이 같은 것 같아. 그럼 하나는 확실한 건 100%잖아? 아마 36번이 확실할 거 아니야? 그럼 37번을 웬만하면 다른 배열로 했다가 똑같은 게 나온다. 그럼 나 그만둘게. 그만둬야지 뭐. 근데 누가 봐도 그냥 그게 답이면 그냥 하는 겁니다. 지금 너무 고민스러울 때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뒤로 또 넘어가면 삽입풀이법. 얘도 거기 써 있는 것보다 저를 보세요. 얘는 주어진 문장이죠. 문장. 당연히 얘부터 읽고요. 이게 뭐에 대한 얘기지? 하고 소재 및 글 쓰는 법이 있으면 이걸 체크해 놔야 돼. 아, 뭐 때문에 뭐가 나오겠다. 그리고 이 다음에 뭐가 나오겠다. 추측이 되면 좋긴 한데 이게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그 다음에 보기 1, 2, 3, 4, 5 사이로 이 각 문장들의 응집성을 묻는 거거든요. 이 둘이 딱 붙어야 되느냐 아니면 단절되느냐. 자, 이거를 소재, 작문법을 가지고 와서 하나씩 대입해서 체크하는 겁니다. 이게 여기 들어가면 안 되겠다, 여기 들어가면 되겠다, 이런 식으로. 이거 모의고사 계속 풀고 하다 보면 대부분 여기로 몰아지거든요, 답이. 이러고 수렴돼, 답이. 4번으로. 그래서 앞부분을 그냥 넘어가 버리고 4번, 5번을 찾으려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 앞번호가 답이잖아. 그때 오답률이 제일 높습니다. 그래서 너무 편견에 빠지지 마시고 이럴 수 있다, 저럴 수 있다는 늘 근거를 찾아서 하는 거죠. 얘는 항상 읽으면 뒷부분이니까 뭐 이렇게 했다가는 나중에 큰 코 다쳐요.
조심해야 됩니다. 아래쪽에 꿀팁을 보면 1번이 언제든지 정답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1번 아니겠지? 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두 개의 정답이 같은 보기인 경우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마킹할 때 똑같은 번을 골랐다고 쫄지 마세요. 근거만 찾았으면 둘 다 같은 답일 수 있습니다. 뭐 그런 건 상관이 없어요. 지금은 순서도 그렇게 돼버렸기 때문에 웬만하면 순서는 다른 별로 주지 않을까? 이런 거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지. 4번. 자, 아까 이제 3번 뒤에 4번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문제. 책으로는 65페이지예요. 내가 그 편집을 잘못해서 그거 3점이 아니었어. 내가 거기 3점이라 배점 처리해놨죠. 3점이 아니었습니다. 37번이 3점이었죠. 얘는 오답률이 50%가 조금 넘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어렵진 않았고, 얘도 해볼게. 이제 4번, 5번 하면 우리 집에 간다. 주어진 글부터 읽어볼게요. We usually think of a clock as a physical thing. 우리는 생각하죠. 시계라는 건 물리적인 거지. Like an alarm clock or a wristwatch. 알람 시계 아니면 손목 시계. 올 에데이 웹에서 찾은 결과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뭐라고 하는 거야? 우리가 보통 시계는 물리적인 거라 생각해요. 알람 시계나 손목 시계 같은 거. But a clock is really a process. 시계라는 건 과정이에요. Embodied 된 in a machine, 기계 안에서. And the nature of that process. 그 과정의 본질은 is repetitive, 반복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시계의 성질이란 건 반복적인 건가 봐. B부터 읽어볼게.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 is another. another의 세모. 라디오 카본 데이팅의 사용은 또 다른 것입니다. 그럼 앞에 거랑 다르다는 얘기죠. Much longer scale clock. 이건 훨씬 긴 시계인가 봐. That also appears to be like this. 또한 이렇게 보이는, 이렇게라는 건 앞에 것처럼 보이는인데. It seems to yield a smooth time scale. 자, 이건 스무스한 시간처럼 보이나 봐. But in fact does not. 근데 실제로는 안 그래요. The decay of atoms of carbon for 야! 왜 그래 너? 이거 시간 얘기를 하니까 제가 자꾸 시간 알려주네. Decay of atoms of carbon 14 is repetitive. decay 이게 이제 썩는 거 말하는 거죠. 부패 뭐 이런 거. 근데 카본 탄소 14의 atoms가 그게 부패되는 건 반복적이야. Although on a large scale, 대규모로 보자면 it gives the appearance of being continuous. 그게 뭐 지속적인 모습을 주긴 하지만, 근데 although 되니까 별로 안 중요하고, 되는지 안 되는지 잘 모르겠다. C부터 보자. A clock can be almost any process. 시계라는 건 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고, that repeats itself over and over again. 그 자체를 반복하는 건데 계속 다시. 자, 이거 형광펜 쳐볼까요? 지금까지. 시계라는 건 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계속 다시 반복하는. 자, 이거 형광펜 닫지 말고 주어진 글의 세 번째 줄 오른쪽에 The nature of that process is repetitive. 여기 얘랑 소재가 겹치는 거 아닌가? 그 과정의 성질은 반복적이다 하고 C의 첫 줄 시계라는 건 거의 모든 과정이 될 수 있는데 그 자체를 계속 다시 반복하는 게 같은 말이잖아. 소재가 이렇게 비슷하면 붙을 확률이 높아요. 그러니까 C가 이어질 확률이 높을 것 같아. B보다는. 그 다음 C의 두 번째 줄 For an indefinite period. indefinite한 기간 동안에 Water clocks drip at a steady pace. 물시계는요. 물이 떨어지는데 스테디한 페이스로 Quartz crystals vibrate regularly. 아래쪽에 석영이라 되어 있네요. 석영 크리스탈은 vibrate 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러니까 C는 시계라는 건 반복되는 거고 규칙적인 거고 이런 얘기네. B도 약간 그런 거 아니었나? 반복적인 거? 일단 A를 좀 볼까? A에 Indeed, 정말로 It is almost impossible to think of a clock that does not depend on a repetitive cycle of events. 형광펜. 정말로 거의 불가능하죠. 생각하는 거예요. 시계를.
반복적인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한 사건들에 그러면 A가 C에 있는 말과 같은 말 아닌가? 근데 여기는 강조 indeed 정말로 라고 붙었으니까 A가 C 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indeed가 있기 때문에 이게 정말로거든요. 정말로 거의 불가능하죠. 시계를 생각하는 건. 그게 반복적인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시계를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죠. 그럼 시계는 반복적이라는 얘기잖아요. 여기도. 근데 그 얘기가 C보다는 뒤에 나와야겠다. C도 반복이었잖아. 그러니까 아마 C가 나와야 A가 나오나 보다. 근데 아마도 주어진 글 다음에 B가 바로 이어진다기보다 여기 있는 소재가 주어진 글 끝에 있는 마지막 소재랑 이어지기 때문에 C가 최초일 것 같아. 그 C가 나오고 A가 이렇게 딱 붙어야 되지 않을까? 정말로니까. 좀 더 읽어볼까? A의 두 번째 줄입니다. 오른쪽. The only example. 유일한 예시. That comes to mind readily. 마음에 오는 is a candle marked in hours. 초가 있어요. 초. 시간으로 표시된. But here too there is a iteration. 근데 여기도 역시 iteration이 있습니다. The repeated burning of molecules of wax. 반복적으로 타는 거 있잖아요. 분자가 타는 거 왁스에. So this too is a iterative process. 이것도 iterative한 과정이랍니다. 처음에는 가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고 B 좀 볼게. radiocarbon dating의 사용은 또 다른 것이에요. 자, 형광펜 들어서 A의 두 번째 줄의 오른쪽에 The only example의 형광펜. 그리고 B의 첫 번째 줄에 The use of radiocarbon dating is another의 형광펜. A에서 유일한 예시로 초를 얘기했다가 radiocarbon dating의 사용은 또 다른 것입니다. 앞에 거 하나, 이게 뒤에 나오는 거네, B가. 맞아요? 처음에는 초 얘기만 했다가 radiocarbon dating은 또 다른 것이죠. 이렇게 해서 얘기한 거네. 결론. B로 시작되기보다는 C로 시작되는 게 좋은 거잖아. 지금 소재가 겹치니까. 그 다음 A가 C에 있는 말을 한번 강조해서 더 하거든요. 정말로 규칙적인 사이클이 아닌 시계를 생각하는 건 불가능하지. 시계는 다 규칙적인 거지. 해놓고 B만 혼자 소재가 좀 떨어져 있고요. 갑자기 radiocarbon dating 뭐 이런 블라블라 이상한 얘기를 하고 그래서 B를 제일 마지막에 몰아넣어야겠다. 답은 C, A, B. 주어진 글 마지막에 형광펜 친 걸 C의 첫 번째 줄로 화살표. 주어진 글 마지막에 형광펜 친 걸 C의 첫 번째 줄로 화살표. 그 다음에 C에서 A의 첫 번째 줄로 화살표. 그럼 C, A가 붙는 것만 봐도 B는 제일 뒤로 가는 거죠, 그냥. C가 최초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첫 번째 소재. 두 번째 부정대명사. 분명히 유일한 거라 해놓고 또 다른 것입니다. 이렇게 처리하죠. 그 해석이 좀 더 잘 됐으면 B의 첫 번째 줄에 그 radiocarbon dating의 사용이라는 게 또 다른 것입니다. 훨씬 더 큰 규모의 시계인데요. 이게 이런 것처럼 보이는 게 A의 마지막 줄 얘기야. 초라는 건 반복이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그거 반복이야. 왜냐하면 거기에 있는 분자가 반복적으로 타는 거거든. 초가 탈 때도. radiocarbon dating도 그래. 이런 얘기예요. 네, 이것도 해석도 해보자, 뒤에. (1번) 지난번에 제 애랑 같이 교보문고 갔는데 갑자기 내가 그걸 물어보더라고. 아빠, 물리가 뭐야? 물리? 피직스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피직스가 뭐야? 과학 중에 물리를 물어보는 거야? 그러니까 맞대. 물리? 그리고 우리 실제로 만질 수 있고 실제적인 것들 이런 것들이 물리적인 거고 물리는 좀 더 깊게 들어. 근데 그거 왜 물어봐? 했더니 자기 물리가 궁금하대. 물리에 대한 책을 읽고 싶대. 그래서 갬동.
뭐지 되는 건가 이거? 그래서 물리책을 사줬어. 그래서 집에 가서 한 5분을 펼쳐보더니 저거 안 읽던데? 그리고 블랙홀에 관해서 궁금하대. 블랙홀에 실제로 우리가 들어가면 이렇게 막 조각조각 나뉘어서 이렇게 늘어나잖아. 됐어요. 그렇게 돼요. 이거 웃으면 안 돼. 그 어렸을 때 호기심이 끝까지 유지되는 경우 좀 드문데, 유지됐으면 좋겠네. 저는 과학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제일 재밌었던 건 생물이 제일 재밌었습니다. 생물. 이 생물이 어떻게 작동하고 우리 신체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이런 거. 그 혈액형도 배우지 않나? A형이랑 B형 그걸 뭐 해보고. 더 충격적인 거. 제 동생이 혈액형이 B형이었어요. B형. 초등학교 1학년 때 쟀는데 B형. 그리고 더 충격적인 거. 제가 A형이고요. 저희 엄마 A형이에요. 아빠 A형입니다. 내 동생이 혈액형 B형이 아니었나? O형이었나? 엄마가 A형, 아빠가 A형이면 O형이 나올 수 있나요? 그럼 B형이었어. B형이었어. 나올 수 없는 저거였어. 그지만 뭐 같이 자랐으니까 동생으로 생각하고 사는 거지. 이건 이제 병원에서 애가 바뀌었거나, 근데 제 동생 집에서 났는데 바뀌었을 리가 없어. 그러면 더 깊게 들어가지 않겠어. 근데 군대 가기 전에 신검할 때 A형이더라고. 이때 잘못했던 거야. 더 웃긴 거. 형, 나 A형이래. 뭐야, A형일 줄 알았어. 하여튼 어쩐지 친구가 돈을 빌려갔는데 안 갚으면 자꾸 생각이 나고, 지난번에 나는 뭐 빌려줬는데 안 빌려주면 자꾸 생각이 나는데. 그럼 그냥 네 성격에 네 성격의 문제지. 그게 무슨 A형 때문에 그런 거야? 그걸 말이 안 되지. 1번. 우리 보통 생각하죠. 시계라는 건 물리적인 것으로, 알람 시계나 손목 시계 같이. 시계라는 건 물리적인 시계지 뭐. 2번. 그러나 시계라는 건 실제로 과정이에요. 인바디 할 때 바디가 신체, 몸 이런 뜻이잖아. 이 M이 메이크야. 그러니까 몸으로 만든다는 걸 구현한다. 그러니까 모양을 만드는 겁니다. 구현된, 기계에서 구현된 과정이에요. 그리고 그 과정의 성질은 반복적인 것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시간이란 추상적인 걸 저기다 구현한 거잖아. 물리적인 거에. 3번, 시계라는 건 거의 모든 과정일 수 있는데 그 자체가 반복되는 것, 계속 무한의 기간 동안, 그러니까 무한으로 계속 반복되는 거죠. 4번, 물시계가 물방울이 떨어져요. 꾸준한 속도로, 페이스가 속도입니다. 석영의 결정은요, 진동을 하거든요. 규칙적으로. 다 규칙적으로 일어나는 거래. 5번, 정말로 거의 불가능하죠. 생각하는 거, 시계를. 그게 반복적인 사이클에 의존하지 않는 사건들에. 그러니까 어떤 사건의 주기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거지, 시계는. 6번, 유일한 예시가 있다면 마음속에 readily, 쉽게 떠오르는 그건 초인데요. 양초. 시간 단위로 표시된 양초입니다. 7번, 그러나 여기에서도 역시 iteration이 반복이에요. 반복이 있어요. 즉 반복적으로 분자가 타는 거잖아요. 왁스에. 그래서 이것도 역시나 반복적 과정이며 처음에 가려져 있긴 하지만 양초도 반복적으로 타는 거래. 8번, 라디오 카본, 라디오가 방사능의 방사선의 카본이 탄소죠. 그래서 방사성 탄소의 데이팅, 연대 측정의 사용이요. 또 다른 것인데 훨씬 더 큰 척도의 시계입니다. 그게 또한 이런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반복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반복이라고. 9번, 보여요. yield가 산출하다, 생산하다. 부드러운 시간의 척도를 만드는 것으로 보여요. 그렇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그 탄소 14의 원자가 부패하는 거. 그러니까 붕괴되는 게 반복적으로 붕괴돼요. 비록 대규모로 보면 그것이 지속적으로 보이는 것처럼 하겠지만, 연속적인 것으로 보이긴 하겠지만 반복적으로 그 탄소 원자가 붕괴된답니다. 뒤쪽 얘기는 좀 과학적인 얘기라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시간이라는 건 반복적인 걸 물리적으로 표현한 거란 얘기입니다.
그 다음 5번. 얘도 그 표기를 잘못했어. 배점이 3점이 아니죠? 2점이었죠. 2점. 38번. 요거 하면 집에 갑니다. 주어진 문장. Sometimes these internal narratives의 현관펜. These internal narratives. 자, 이런 게 아까 말한 지시 형용사. 요게 앞문장에 있어야 돼. 이러한 내면적 이야기들이 앞에 있어야 돼요. We form, 우리가 만든 거. Not only shape our beliefs, 우리 믿음 and opinions, 의견을 만들 뿐만 아니라 but also become deeply rooted in our identity. 그리고 또한 깊게 뿌리 박혀집니다. 우리의 정체성에. 한 번 더 할게. 때때로 이러한 앞에 있는 내면적 이야기가 우리의 믿음을 만들 뿐만 아니라 또한 정체성에 뿌리 박힌대요. 앞에 내면적 이야기 있어야 돼. 정체성에 들어와야 돼. 첫 줄. While stories clearly dominate statistics. 이야기라는 게 분명하게 통계라는 걸 dominate 하긴 하겠죠. From both memorability와 persuasiveness perspectives. 뭐 이런 데서. It's rarely a battle. rarely는 동사를 부정합니다. 싸움이진 않아요. Between facts and anecdotes. 사실과 아래쪽에 있죠. 일화 사이에 싸움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Or even facts and other facts.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에 싸움으로 보지 않는데 The real clash is actually between stories. 진짜 clash라는 건 실제로 이야기 사이에 있대요. The predominant incumbent 아래쪽에 있죠. 뭐 점유자랑 and a new challenger 이런 거래. 1번 D. As storytelling creatures 이야기를 말하는 생물로서 we routinely form narratives의 세모. 여기 narratives가 있네. 우리는 routinely하게 이야기를 만들어요. To help us understand 이해할 수 있게 우리가 the world around us 우리 주변의 세상을 2번에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지금. 2번 D. When we experience different events or encounter various facts 우리가 경험할 때 다른 사건이나 그 다음에 다양한 사실들을 encounter 직면할 때 our minds seek to make sense of them 우리의 마음은요 그걸 이해하려고 하고 by forming stories around them 그들 주변의 이야기를 만들므로써 여기에 뭐 정체성 관련된 얘기는 없네. 3번 뒤에 for example 세모 예시라는 건 앞에랑 뒤에가 정확히 똑같은 겁니다. 2번 뒤에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거나 다양한 사실을 직면하면 그것들을 이야기를 만들어서 이해한대요. 3번 뒤 for example 예를 들어 if you have had some bad experiences 나쁜 경험을 가졌습니다. with graduates from a particular university 특정 대학교의 graduates랑 그럼 you may create a negative narrative 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겠죠? in your mind 마음속에 about people who went to that school 그 학교에 다니는 사람들에 관해 4번 뒤 suddenly you judge everyone from the university 너는 판단하거든 모두를 그 대학교로부터 온 모두를 by what you've experienced on just a few unfortunate occasions 너가 경험한 것으로 단지 몇 번의 불행한 occasion으로 경험한 것으로 5번 뒤에 for example 세모 예를 들어 이거 벌써 이상하죠? 앞에도 예시인데 또 갑자기 예를 들어요? The narratives you have formed around the gun control or climate change 너가 만들어낸 이야기가 있는데 그 총기를 규제하거나 기후변화 같은 거 are most likely related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ideology의 세모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너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랑 who you are, 네가 누구냐 개인으로서 그 정체성이지 정체성, 이데올로기. 결론 5번 뒤에 예시가 나오는 게 4번 뒤에 있는 말이랑 동일해야 돼요. 예시는 앞뒤랑 똑같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 했으면 여기 나올 블라블라랑 4번 뒤에 있는 블라블라랑 똑같은 말이어야 돼, 이 둘은. 근데 앞에 너는 그 대학교에서 온 모두를 불행한 걸로 다 평가한대. 근데 뒤에는 갑자기 총기 규제, 기후변화 이렇게 해놓고 정치적인 이데올로기 말도 안 되죠. 아까 뭐라고 했냐면 예시를 들고 소재를 바꿀 거면 비유를 써줘야 돼. 여기는 대학교, 여기는 총기 규제 이런 거잖아. 여기 그런 것도 없거든. 이게 완전 이상이고 그냥. 답 5번. 이 문제를 통해 기억해야 할 점. 예시. 그리고 소재. 왜 소재냐면 현관펜 들어볼래?
주어진 문장의 두 번째 줄에 but also 뒤에를 형합편 쳐볼까? but also 뒤에. 거기 우리 정체성에 뿌리 박힌다고 하거든요. 그게 5번의 두 줄 아래. 5번의 두 줄 아래. most likely related with your political ideology. 여기. 너의 정치적인 이데올로기랑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다. 거기 정체성 얘기 거기만 나와요. 예시에 대한 성질을 알고 있고 소재를 알고 있으면 다 5번입니다. 자, 요거 해설해주고 집에 보내줄게. 해석해주고. 1번에 dominate가 지배하다, 우세하다. statistics는 통계입니다. memorability는 기억할 만한 것, 기억할 만한 능력. 그 다음 persuasiveness는 설득력이죠. 그래서 정리하면 1번에 while은 불구하고란 뜻일 거야. 이야기가 분명하게도 통계보다는 우세하긴 하지만 기억할 만한 능력과 설득력의 관점에서 보자면 그럼에도 그것은 싸움이 되는 일은 없어요. 사실과 일화 사이에. 즉 사실과 다른 사실 사이에 갈등이 되진 않는데 그러니까 이야기가 통계치보다 기억이 더 잘 나죠. 나 보세요. 주기율표를 그냥 다 외우는 것보다 그걸 이야기로 만들어 외우면 더 잘 기억나잖아. 그런 거잖아. 그런 게 더 우세하긴 하지만 그게 어떤 사실과 일화 사이에 충돌이거나 사실과 다른 사실의 충돌이거나 이런 건 아니래요. 2번, 진정한 충돌이라는 건 실제로 이야기들 사이에 있어요. predominant가 우세한, incumbent가 점유자, 우세한 점유자와 새로운 도전자 사이에, 즉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이야기와 새로운 이야기 사이의 충돌이겠죠. 3번, 이야기를 하는 생명체로서 우리는 규칙적으로 이야기를 만들어요. 우리한테 이해하는 걸 돕게 하려고 세상을, 우리 주변에. 4번, 우리가 다양한 사건을 경험하고 다양한 사실을 직면할 때 우리 마음은 seek to가 try to입니다. 그 이야기들, 그 사실들을 이해하려고 하죠. 이야기를 만들어서 그것들 주위로. 5번, 예를 들어 볼까요? 당신이 나쁜 경험을 가진 겁니다. 졸업생과 특정 대학교에. 그럼 너는 부정적인 이야기를 만들 수도 있죠. 마음속에. 사람에 관해 그 대학교를 다닌. 6번, 갑자기 너는 모두를 평가한다. 그 대학교에서 온 사람. 너가 경험한 것으로 단지 몇 번의 불행한 경우로, occasions가 경우로 경험한 것으로 그 대학교 출신 다 쓰레기라고 봐요. 옛날에 사귀었던 여자친구가 서울대인데 완전 개쓰레기였어. 그때부터 서울대 나온 여자는 다 개쓰레기인 거지, 이제부터. 바꿔서 남자가 서울대인데 개쓰레기야? 그럼 지금부터 남자 서울대는 다 개쓰레기인 거지. 이렇게 되는 거죠. 7번. 때때로 이러한 내면적 이야기라는 거, 우리가 만든 거, 우리의 믿음과 의견을 만들 뿐만 아니라 앞에서는 의견을 만든 거죠. 그 대학교 나온 사람 다 이상해. 이런 식으로. 또한 매우 깊게 뿌리 박힙니다. 우리 정체성에. 8번. 예를 들어 볼까요? 이야기가 있는데 너가 만든 거야. 총기 규제나 기후변화에 관해서. 그럼 그게 관련 있을 가능성이 높죠. 너의 정치적인 이념과, 그러니까 개인으로서 너가 누구인가. 됐어요? 본인이 자본가와 가깝다? 그러면 보수일 확률이 높고, 본인이 노동자와 가깝다? 그럼 진보일 확률이 높겠죠. 그냥 다양하지만 크게 구분하자면 그런 정체성을 갖고 있겠죠. 1번부터 5번까지가 복습용이 달려있죠. 뒤쪽에. 오이차. 숙제 적어줄게. 첫 번째, 오늘 본 25년 3월 더 프리미엄 모의고사 오답 정리해서 보내라. 사진 찍어서 수요일까지 보내세요. 수요일까지. 두 번째, 애널리스트. 아이고. 1에서 5는 복습. 6에서 10은 예습인데 제발 하루에 하나씩 하라고. 그리고 복습 웬만하면 금요일이나 토요일 날 하세요. 좀 기억이 안 날 때. 복습할 때는 가르치는 것처럼 해보라고 했다. 세 번째, 단어. 이게 끝이야. 단어 줄게. 잠깐! 다 끝났으니까 들어.
둘은 잠깐 기다려야 돼, 끝나고. 1월 둘째 주. 보통 1월 둘째 주야. 그게 아니면 1월 셋째 주 정도 될 거다. 설날이 지금 2월이니까. 여기에 나중에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숙제가 수특이에요. 그래서 혹시 지금 문제를 더 풀고 싶다 해도 좀 참아도 돼. 좀 있으면 엄청 많이 풀게 돼. 수특이 발간되잖아. 보통 1월 3주차, 4주차에 나오거든요. 그럼 그때 이걸 동시에 추가로 해주기 때문에 거의 3월 들어가기 전에 수특 거의 다 풉니다. 그래서 지금 문제를 더 풀고 싶다. 복습해, 복습. 됐죠? 끝! 가자!